대권 뉴스. (2022년 3월 9일) 수요일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각축전이 치열합니다. 요동치는 대선 판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대권 뉴스. 대선 앞두고 꼭 알아야 할 정치권 소식 전해줄 분들입니다. 봉보로봉봉 봉봉봉. 그러나 이분은 지치지 않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반갑습니다. 당당해서 좋다 시사평론계 루이 암스트롱. 서정욱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김경래 PD가 오늘 정신줄을 놓고 있어. 음향이 계속 틀리게 지금 나가고 있어요. 정말 예. 천 PD가 없으니까 제대로 못하는군요. 유튜브로 귀현님께서 최진봉 교수님은 오늘도 KBS에서 오시는데 늦으시네요. 하하하. 야, 동선을 다 파악하고 계시네. 파악하고 계시는군요. KBS 어디 출연했다 오시는 거예요? 시사본부라는 프로그램인데 원래는 40분에 끝났는데 오늘 55분까지 해가지고 또 다른 왔습니다. 청취자께서도 네. 빨리도 오셨네. 아, 최 교수님 도대체 하루에 스케줄 몇 개입니까? 스케줄 별로 없습니다. 요즘 잘려가지고. 소득세 제가 지지란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네? 지지라는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아, 제가. 그래요? 예. 소득세가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려는데. 그것까지는 개인 정보인데 저 소득세는 서정 변호사 더 많이 낼 겁니다. 알겠어요. 자, 대선까지 이제 오늘로 9일 남았는데 어제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관련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일단 육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양측의 정권 대리인들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회동을 했고 최종 합의를 이루어서 저와 안 후보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양측 정권 대리인들이 오늘 아침 7시까지 회동 여부를 포함한 시간과 장소를 결정해서 통보해 주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아침 9시 단일화 결렬 통보를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안 후보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신다면 안 후보와 흉금을 터놓고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단일화 결렬을 안철수 후보 측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뭔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희망의 끈은 놓지 않겠다. 이 단일화 과정을 디테일하게 공개한 게 참 이례적인데요. 봉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단일화 과정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공개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 공개하는 것은 마지막에 어떤 결론에 이르렀다 이 정도 공개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뭐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공개를 해서 안철수 후보 입장에 상당히 불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는 협상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고 여기서 뭘 요구했고 우리는 뭘 주려고 했고 이러다 보면 사실은 듣는 분들 입장에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한 편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보통은 이런 협상 내용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 내용을 밝혔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 협상의 결렬의 책임이 안철수 후보한테 있다는 걸 던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수 진영에서도 뭐 서정욱 변호사 늘 얘기했잖아요. 단일화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이준석 대표 공격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책임을 본인이 떠안는 것이 한 부담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털어내려는 의지가 첫 번째 있었다고 보고 두 번째는 단일화 때문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중에 윤석열 후보 단일화 될 것을 예상해서 윤석열 후보가 가 있는 표가 다시 안 후보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좀 차단막을 치기 위한 방법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 밝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님,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쇼미더 대권 뉴스에 그날 밤에 좀 만날 거다 이런 얘기인데 안 만났어요. 예측이 틀렸어요. 예측이 틀렸죠. 근데 그 사실상은 다 합의된 걸로 저는 들었고요. 네. 실제 그 이태규하고요, 장재원. 아니 이태규가 이제 총괄 선대본부장입니다. 이분이 정권이 없으면 누가 도저히 권한이 있는 거예요. 두 분 사이에 조건이 다 합의됐다고 들었기 때문에 저도 이게 단일화 될 걸로 봤고요. 네. 자, 결국 이 그러면 일단 결렬된 게 이런 어제 이제 윤석열 후보 이런 기자회견도 있었고 이거 결렬로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마지막까지 이게 최선을 희망의 끈은 안 다하지만 놓는다. 실질적으로 이게 저는 결렬됐다고 보이고요. 아마 이게 그 안철수 후보가 2명 때문에 결렬된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그 부인 김미경 씨의 반대가 있지 않았나.
이제 추측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당론도기 결정하고 마치 이게 그 개혁 정치 개혁을 해줄 것 같으니까 그걸 믿어보고 그러면 이게 그 선거에도 좀 희망이 있겠다. 이 두 명 이재명하고 김미경 씨 네. 두 명 때문에 결렬된 걸로 저는 보이는데 너무 이게 그 안타깝고 이제는 이게 국민이 단일화를 해야 된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이 되는 쪽으로 한쪽을 밀어줘야 된다. 안철수 후보 찍으면 죽은 표가 되고 사표가 됩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표를 몰아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서 변호사의 이제 주장이신 거고. 예. 자, 안철수 측 권은희 의원이 오늘 아침 이제 라디오 인터뷰를 했습니다. 요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그 내용조차 저희가 허위 가장의 그러한 내용들뿐만 아니라 단일화와 관련된 책임 회피를 후보가 직접 귀한 시간에 유세를 취사하면서까지 진행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CBS 김현정 뉴스쇼에 권은희 의원이 출연했는데요. 예,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은 왜곡이 됐다. 이랬는데 뭐가 최진봉 교수님 뭐가 왜곡이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서정욱 변호사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게 왜곡이라는 거예요. 이태규 의원이 정권을 갖고 있었다. 그 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안 후보가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걸 왜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게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안 후보는 정권을 갖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협상을 지금 그 후보를 대신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협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그 협상 내용을 후보한테 보고하고 후보가 승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종 결정은 후보가 하는 거예요. 거긴 정권으로 나갔다 하더라도 뭐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그분이 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쪽에서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두 사람이 정권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시각차가 있는 거 왜곡이 일어났다고 네. 보는 것이고요. 최종 결정은 안 후보가 하는데 안 후보한테 보고한 내용을 보니 안 후보 입장에서는 받기가 어려워서 그걸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다 합의가 됐다라고 지금 윤석열 후보 측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장제원 의원이 정권 대리인이었다. 그래서 이태규 의원하고 만났다는 게 알려지면서 또 윤핵관 등장이냐 이런 논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윤핵관이라고 하는 장제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윤핵관이에요. 정권을 준 걸 보니까 진짜 윤석열 후보의 측근 중에 측근인 것 같아요. 뭐 측근이 뭐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장제원이 왜 선도에서 물러났습니까? 아들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윤핵관이 여러 가지 이제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있다 보니까 스스로 물러났어요. 그럼 국민들이 볼 때는 장제원은 이제는 그러면 조용히 뒤에서 그냥 지원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런 역할 정권을 받아서 협상에 나설 정도로 윤 후보의 어떤 신임을 받고 있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았나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물론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이 이선 후퇴를 했잖아요. 지난번에 선대본부 만들면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나가면서 그때 다 윤핵관들은 뒤로 물러서겠다 이선 후퇴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국민들한테 약속해놓고 실제로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면 국민을 속이는 거잖아요 이거는. 네. 그래서 뭐 그분이 열심히 역할을 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국민 앞에 약속한 부분들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국민의힘 측에서는 뭐라고 해명을 했습니까? 그거는 이제 장제원 의원의 그 매형이요. 카이스트의 교수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 친분이 있고 안철수 측에서도 장제원 의원님이 오케이 동의했기 때문에 협의를 했다. 이렇게 지금 해명하고 있고요. 뭐 제가 보기에 이태규는 안핵관이죠. 안철수의 핵심 관계자고. 아니 이런 이게 중요한 합의를 핵심 관계자들이 해야지. 그럼 이게 핵심이 아닌 사람들이 해야 됩니까? 따라서 저는 장제원 의원이 캠프에 와서 일일이 뭐 인사 이런 거 개입 안 해도 단일화 정도는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저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래 봅니다. 예. 자, 윤석열 후보 기자회견이 있고 나서요. 오후에 안철수 후보가 여수 유세 마치고 기자들 앞에서 미묘한 발언을 광주에서 했는데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38석의 국민의당과 영남에 뿌리를 두었던 20석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바른정당의 통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여기서 사죄드립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그것은 급하게 할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네. 바른미래당과의 과거의 합당 얘기를 하면서 늘 호남에 죄송하다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이 발언 두고 좀 말이 많아요. 바른미래당 출신 인사들이 김경진, 김동철, 박주선 당시 의원 등이었잖아요. 황당하다는 입장인데요. 손영익 변호사님은? 아마 이제 그 안철수 후보의 발언의 의도는요. 그때 호남에서 전폭적으로 자기한테 38석을 줬잖아요. 네. 이번에 지지 한번 더 해달라 이런 게 의도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주 부적절한 게요. 그때 본인이 38석이나 되는데 20석에 바른정당과 합친 게 문제다? 20석이 작은 의석입니까? 본인은 지금 3석 가지고 공동정권 하자고 지금 이게 하면서 20석이 작은 의석이냐고요. 이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게 그 안철수 후보의 실패는요. 50% 지지할 때 5%의 박은순한테 양보한 거 이게 실패고요. 그다음에 2012년에 문재인 그때 후보하고 협의하다가 여론조사 안 돼서 포기해버리고 미국 가버리지 않습니까? 단일화도 아니고 이게 어정쩡하게 포기하고 미국 가버렸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실패한 거지. 뭐 지금 와서 이게 그 바른정당하고 합친 게 뭐 제일 정치 인생의 후회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그러니까 봅니다. 호남에서 사실은 이게 38석이나 주면서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이유가 뭡니까? 민주당이 실망했지만 국민의당이 뭔가 새로운 정치를 해달라고 해서 밀어준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보수 진영과 손잡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김경진, 김동철, 박수원 이분들은 국민의힘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게 단초를 본인이 제공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바른정당하고 합당할 때는 그분들도 제3의 지역에서 남아서 제3의 정치를 할 걸로 예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도 대부분 또 저쪽으로 들어가 계신 상황이잖아요. 지금 양당 정치가 또 해버렸어요. 결국 제3지대에서 새로운 정치를 해달라는 국민의 여망을 제대로 받들지 못했던 이유가 바른미래당, 바른정당과의 합당이었다. 그걸 좀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잘못하는 바람에 호남 출신들도 결국 국민의힘까지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 초래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늘 단일화에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오늘 아침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단일화가 필수적인 건 아니다. 윤석열 후보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단일화에 대해서 저는 그거 꼭 필수적인 어떤 선거 요소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보수 진영에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당장 지금까지 우리가 제시한 것 이상으로 뭔가 제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판단은 저희의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저희 후보의 경쟁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사실 당 내부에서는 후보가 그 정책과 비전 그리고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얘기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이 단일화 결렬을 기정사실화한 것 같은데, 자, 두 분 앞으로 판세 한번 전망 좀 해줘 보세요. 아마 이제 그 제가 평소에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한 거는 제가 이게 전략상 안 좋다. 상당히 이준석 대표를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지금 와서 그 이준석 대표가 단일화 안 하더라도 이게 그 충분히 성산이 있다. 이 부분은 저도 이게 전폭적으로 동감합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정몽준과 단일화 결렬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이긴 거예요. 단일화 결렬됨으로써 노무현 지지층들은 굳게 결집했고 그 당시에 이해창을 지지하는 분들은 야 이제 선거 끝났네. 결렬돼서 우리가 다 이겼네. 오히려 이게 방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기가 기회입니다. 저는 이게 단일화 결렬이 오히려 이게 보수층 결집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이래 봅니다. 네. 저런 근자감 때문에 저는 진다고 봐요. 무슨 감이요? 근자감. 근자감. 뭐 풀어서 말씀을 드릴까요? 김 부장님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예, 맞습니다. 자만하고 있어요. 저는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가 자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겼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일화 이런 거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선거운동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정권 심판은 하나만 믿고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좀 보겠습니다. 오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봉 교수께서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이번 조사는 ARS 전화조사를 다 했는데요. 지난 25일,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9.4%. 아,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게 ARS 조사고요. 네. 전화 면접 조사는 25일,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응답률은 17.1%입니다. 네. 두 개의 조사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 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격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43.2%. 이재명 후보가 43.2%. 43.2고 예,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45%. 예. 오차범위 내에 있고요. ARS는 그렇고 전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이겼어요. 예. 이재명 후보는 43.8%, 윤석열은 36.1%, 7.7% 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나왔다고 보세요? 일단 두 조사 방법의 차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게 지금의 현상이 아니고요. 예전부터 여론 분석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ARS 조사는 대체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조사가 계속 나왔었고요. 전화 면접 조사에는 이재명 후보가 우세한 조사들도 많이 있었고, 뭐 거의 비슷한 조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ARS 조사는 이제 고관여층들이 많이 응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많고, 또 왜냐하면 전화를 받고 이제 자동 응답으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화를 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별로 없는 분들이나 정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끊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뭐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응답한다는 거. 그러나 이제 전화 면접은 사실 계속 사람이 대화를 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또 재차 전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응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는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정치에 고관여하지 않은 분들이라도 응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두 차이가 결국 이런 차이를 나타내는데, 제 개인적으로 분석해 보면 중도층이라든지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좀 더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조사가 ARS하고 전화 면접이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같은 날짜에 다 한 거거든요. 자, 서정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도 이게 우리 그 어르신들 국민 중에 일부는요, 야당 이게 전화로 야당 지지한다 하면 이게 혹시 나한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이게 좀 주저하는 경향이 있어요. 항상 이 전화로 하면 여당 후보가 좀 유리하게 나옵니다. 그게 민심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게 수많은 여론조사를 매주 평균을 내는 기관이 있습니다. 머니투데이에서 서울대 팀하고, 거기에 보면 지금도 이게 수많은 여론조사를 종합 평균해봐라. 그럼 이게 윤석열 후보가 한 3% 정도 저번 주도 앞서고 있다. 이래 보입니다. 서정 변호사가 여론조사의 패턴을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전혀 안 하죠. 지금까지 보세요, 나온 거를. 서정욱 변호사님, ARS 조사는요 대체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전화 면접 조사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 왔어요. 그게 패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법정 TV 토론 중에 윤석열 후보의 한미일 동맹 관련 발언을 두고 민주당이 친일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친일 공세를 펴고 있는데, 뭐 친일 공세라기보다 윤석열 후보가 저는 실수했다고 생각해요. 뭐 실언이길 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가 계속 윤석열 후보한테 질문을 했잖아요. 한미일 동맹에 대해서, 군사 동맹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은 군사 정보 교환 협약은 돼 있지만 군사 동맹은 없습니다. 미국과 우리가 군사 동맹이 돼 있죠. 그런 상황에서 계속 질문하다가, 그러면 이제 윤석열 후보는 한미일 동맹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군사 동맹도. 그러면 유사시에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도 가능하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전제로 해서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뭐 하다 그러면 또 저한테 말꼬리 잡으니까 한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한데 예를 들면 뒤에 가서 그걸 전제로 얘기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여지를 넘겨놓은 거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자위대가 그럼 우리나라 땅에 군대를 파견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어느 정권에서도 이걸 인정한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까지 보수 정권, 박근혜, 이명박, 서정욱 변호사 좋아하시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박정희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지를 남겨놓으신 발언을 하신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우리나라의 국민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서정 변호사님. 정확하게 워딩을 좀 보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미 미사일 협력이 더욱 강화돼야 할 필요는 있지만, 이 말은 맞죠? 우리와 일본 사이 군사 동맹까지 가야 되는지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안 한다고 우리가 중국에 약속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그 말하고 내가 말하고 지금 다른 걸 일본하고 가지고서 동맹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걸 안 한다고 중국한테 삼불 정책 있잖아요. 사드 추가 배치 안 한다. 그다음에 미국 미사일 방어 체제 안 간다. 그다음에 한미일 동맹 안 한다. 이걸 왜 우리가 중국한테 굴종적으로 약속을 해야 됩니까? 지금 이게 동북아시아는 시진핑 중국, 그다음에 푸틴의 러시아, 그다음에 김정은의 북한, 즉 중러북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 일본, 우리나라, 이게 삼각서로 동맹끼리 대치하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 왜 우리가 중국한테 미리 안 한다고 약속해야 됩니까? 그걸 지적한 거예요. 산불에 대한 그 입장 얘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 예. 워딩 소개한 아니, 거는 한미일 동맹과 관련된 건 그 워딩이 아니었던 내가 것 얘기한 같은데. 걸 왜 얘기 안 하세요, 서 변호사님?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아까 인용했잖아요. 그 발언을 얘기하셔야지 지금 딴 얘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자, 지금 시간이 없어 네. 여기까지 듣고요. 네. 자, 같은 토론에서 있었던 발언인데 이재명 후보의 우크라이나 관련 발언 두고 국민의힘에서도 다른 나라 정상을 비하한 것 아니냐던데 서정욱 변호사 이 얘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정치 초년 코미디언 출신 있잖아요. 이분이 젤렌스키 예. 우크라이나 대통령 오히려 나토를 통해 러시아를 자극해가지고 침략을 자초한 게 아닌가 이런 뉘앙스로 발언하신 거예요. 그럼 이게 6.25도 우리가 북한을 자극해서 놓은 겁니까? 그럼 이게 일본 침략도 우리가 일본을 자극해 놓은 겁니까? 지금 이게 러시아가 명백한 침략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자극한 것처럼 비판한 본인이 또 장문의 해명을 올리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는 표현력 부족이다 이런 해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겨져 있는 부분에 대한 이제 사과를 한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사실 이제 나토에 가입하는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았고요. 서방 사회에서도 나토에 우크라이나를 바로 받아주지 않았던 이유가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발발할 수 있고 위험성이 발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외교적 문제로 풀려고 했는데 우크라이나 이제 지금 대통령이 이 부분을 너무 몰아붙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갈등이 생기는 요소로 작용했으니 외교적 문제로 풀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는 의지로 말을 한 거고 뒤에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러시아의 침공은 잘못됐고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 이 얘기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침공을 옹호한다거나 그걸 잘했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재명 후보는. 알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듣고요. 오늘 한 줄 평하겠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가 우여곡절 끝에 결렬 수순 밟고 있습니다. 단일화 결렬이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 전망하시는지 촌철살인 한 줄 평 듣겠습니다. 먼저 최진봉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무엇이 중요한디 이제는 후보의 능력이요 능력. 이게 무슨 소리야? 끄시고. 김영철 배우가 아주 단단히 화가 나. 자 이어서 서정욱 변호사님. 3, 2, 1. 노무현도 정몽준과 결렬되어서 이겼다. 예상한 대로군. 예상했다니까. 자 대권 뉴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